오늘 농구 분석 그냥 보면 손해보는 날입니다. 지금 NBA 흐름 타야 할 팀과 피해야 할 팀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페드로입니다. 3월 20일 해외 농구 6경기, 오늘은 농구 분석 핵심만 압축해서 흐름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괜히 역배 보다가 무너지는 날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흐름 따라가면 되는 날입니다. 바로 첫 경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샬럿과 올랜도입니다. 이 경기는 지금 시점에서 흐름 차이가 가장 명확하게 나는 매치업입니다. 먼저 샬럿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마이애미 상대로 136득점 완벽한 공격 경기 보여줬습니다. 라멜로 볼이 30득점 13어시스트, 경기 전체를 컨트롤했고 코비 화이트 크누펠까지 20득점 이상씩 터지면서 득점 루트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득점이 아닙니다. 4쿼터 40-18. 이건 그냥 이긴 게 아니라 경기 후반 운영, 체력, 집중력까지 완전히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샬럿, 최근 25경기 19승.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 완전히 올라온 팀 흐름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3점 효율 템포가 같이 살아나는 팀이라 지금 공격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반면 올랜도입니다. 분위기 완전히 반대입니다. 7연승으로 올라오다가 현재 2연패. 흐름이 딱 끊겼습니다. 직전 오클라호마 경기에서도 3쿼터 중반까지 리드 잡고 있다가 후반 집중력 무너지면서 역전패. 이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반케로가 32득점 10리바운드로 에이스 역할은 해주고 있지만 문제는 지원입니다. 데스몬드 베인 외에는 확실하게 공격을 풀어줄 카드가 부족하고 거기에 앤서니 블랙, 조나단 아이작 이탈. 수비 로테이션 둘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경기는 딱 이겁니다. 샬럿 공격 완성 흐름 상승 홈 2점. 올랜도 흐름 하락 전력 공백 후반 불안. 특히 지금 샬럿이 외곽 효율을 감당할 수 있는 수비 구조가 올랜도에는 부족합니다. 1경기 결론 마이너스 샬럿 승. 지금 타이밍에서는 이 선택이 가장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두 번째 경기 워싱턴 vs 디트로이트. 두 번째 경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한쪽으로 쏠려있는 매치업입니다. 워싱턴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13연패, 팀 전체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117득점을 넣었지만 130실점. 문제는 공격이 아니라 수비입니다. 부부 캐링턴이 30득점으로 분전했고 라일리와 샴페니까지 득점 지원은 나왔지만 결국 경기 흐름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특히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경기 중반까지는 따라가다가 3쿼터 이후 골밑이 무너지면서 격차가 벌어집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고 페인트 존 수비가 전혀 버티질 못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6연패 흐름. 이건 단순 부진이 아니라 경기 운영 자체가 무너졌다고 봐야 합니다. 반면 디트로이트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바로 이 워싱턴을 상대로 130득점을 기록하면서 완승을 가져갔습니다.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제일런 듀렌이 36득점 12리바운드, 골밑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워싱턴이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고들었고 이 구조는 이번 경기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 케이드 커닝햄. 직전 경기 1쿼터 초반 허리 경련으로 이탈했습니다. 팀의 핵심 볼 핸들러이자 공격 전개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경기 4승 흐름 그리고 원정 23승 11패. 팀 전체 전력과 완성도에서는 확실히 디트로이트가 앞서 있는 구도입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워싱턴은 수비 붕괴 골밑 열세 연패 흐름. 디트로이트는 골밑 장악력 최근 상승세. 이 차이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디트로이트 승 흐름이 맞습니다. 다만 변수 하나. 커닝햄의 컨디션 그리고 다음 일정까지 고려하면 대승까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접근은 아닙니다. 승패 기준은 디트로이트 승. 하지만 핸디캡 기준에서는 워싱턴 쪽으로 보는 접근이 더 합리적인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 마이애미 vs LA 레이커스. 세 번째 경기는 지금 흐름만 보면 상당히 뚜렷하게 방향이 보이는 경기입니다. 먼저 마이애미입니다.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7연승 이후 2연패 그리고 내용도 좋지 않습니다. 직전 샬럿 경기에서 106-136, 수비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큰 점수차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핵심은 뱀 아데바요의 공백입니다. 이 선수가 빠지면서 골밑 경쟁력과 수비 조직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반까지는 버티는 흐름이 나오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타일러 히로, 노먼 파월이 득점은 해주고 있지만 외곽 효율이 떨어지고 있고 공격 전개도 매끄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 3점 슛 36개 시도 중 7개 성공. 이 수치는 공격 완성도가 떨어졌다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반면 LA 레이커스입니다.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7연승 팀 전체 분위기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휴스턴을 상대로 124득점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핵심은 확실합니다. 루카 돈치치와 르브론 제임스. 돈치치가 40득점으로 공격을 주도하고 르브론이 30득점으로 효율적인 마무리를 해주면서 공격 완성도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클러치 상황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카드가 있다는 점, 이게 지금 레이커스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게다가 원정에서도 21승 13패, 경기력 기복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마이애미는 아데바요 공백 수비 붕괴 외곽 부진. 레이커스는 돈치치 마이너스 르브론 중심의 공격 완성 7연승 상승세. 이 차이가 경기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경기는 레이커스가 흐름, 전력, 결정력 모두 앞서는 구도입니다. LA 레이커스 승으로 보는 접근이 맞습니다. 네 번째 경기 시카고 vs 클리블랜드. 네 번째 경기는 체력과 안정감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입니다. 먼저 시카고입니다. 연속 경기 일정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경기에서 꽤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토론토 상대로 109-139, 수비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대패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경기 1승 3패 흐름인데 문제는 경기력 기복이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시 기디가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오다가 직전 경기에서는 영향력이 크게 떨어졌고 에이스 역할이 무너지면서 팀 전체 공격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여기에 턴오버 증가, 그리고 수비 집중력 저하까지 겹치면서 경기 운영 자체가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반면 클리블랜드입니다. 최근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3경기 2승, 경기 내용도 안정적입니다. 직전 밀워키 경기에서도 123득점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가져갔는데 공격 밸런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에반 모블리가 27득점 15리바운드로 골밑을 완전히 장악했고 제임스 하든이 외곽과 경기 조율을 맡으면서 전체 공격 흐름을 깔끔하게 정리해줬습니다. 여기에 미첼 메릴까지 득점 지원이 이어지면서 한쪽에 쏠리지 않는 공격 구조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클러치입니다. 4쿼터에서 흐름을 가져오는 운영 능력, 이 부분에서 확실히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20승 14패, 경기력 유지가 잘 되고 있는 팀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시카고는 연속 경기 체력 부담, 수비 붕괴, 턴오버 문제. 클리블랜드는 골밑 장악, 외곽 밸런스, 안정적인 경기 운영. 전체적인 완성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가 흐름과 전력에서 우위입니다. 클리블랜드 승으로 보는 접근이 맞습니다. 다만 시카고 홈 경기라는 점과 핸디캡 기준이 크게 잡힐 가능성을 고려하면 핸디까지는 무리하게 갈 필요 없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 뉴올리언즈 vs LA 클리퍼스. 다섯 번째 경기는 바로 전날 맞대결이 있었던 리턴 매치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흐름을 그대로 볼지 반등 타이밍을 볼지가 핵심입니다. 먼저 뉴올리언즈입니다. 최근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2연승, 그리고 최근 5경기 4승 1패. 특히 홈에서는 6연승, 확실하게 분위기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클리퍼스를 상대로 124득점을 기록하면서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경기 내용이 중요합니다. 초반에 18점 차까지 밀렸는데 결국 뒤집었습니다. 샤딕 베이, 트레이 머피의 외곽, 디존테 머레이의 경기 운영, 여기에 자이언까지 가세하면서 공격 루트가 다양하게 살아난 모습입니다. 이건 단순 승리가 아니라 팀 전체 공격 밸런스가 올라왔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분명합니다. 연속 경기 일정,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큰 점수 차를 뒤집으면서 체력 소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경기에서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반면 클리퍼스입니다. 최근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3연패입니다. 하지만 내용까지 나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초반에 18점 차 리드를 잡으면서 경기 출발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문제는 유지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수비가 무너지고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카와이 레너드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공격력은 유지되고 있지만 경기 운영과 흐름 유지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기 핵심은 명확합니다. 뉴올리언즈는 상승 흐름 홈 강세, 클리퍼스는
연패 흐름이지만 초반 경기력은 유지.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 리턴 매치입니다. 같은 매치업에서 하루 만에 다시 붙는 경기에서는 패배한 팀이 수정할 시간이 생깁니다. 특히 클리퍼스처럼 초반 흐름이 좋았던 팀은 보완 여지가 충분한 상황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경기는 단순 흐름만 보면 뉴올리언즈지만 일정과 체력 그리고 리턴 매치 변수까지 포함하면 접근이 달라집니다. 클리퍼스가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LA 클리퍼스 승으로 보는 흐름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 샌안토니오 vs 피닉스. 마지막 경기는 오늘 경기들 중에서 전력과 흐름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입니다. 먼저 샌안토니오입니다. 최근 흐름 매우 좋습니다. 3연승 경기 내용도 확실합니다. 직전 경기에서 세크라멘토를 상대로 132-104 완전히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에서 핵심은 외곽입니다. 3점 슛 49개 시도 25개 성공. 이 정도면 단순히 잘 들어간 수준이 아니라 팀 공격 구조 자체가 완성됐다고 봐야 합니다. 웬바냐마가 중심을 잡아주고 켈든 존슨, 디에런 폭스까지 득점 루트가 고르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벤치에서도 득점 지원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공격 밸런스가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홈 성적 26승 7패. 이건 확실한 강점입니다. 반면 피닉스입니다. 흐름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4연승 이후 3연패. 직전 경기에서도 미네소타 상대로 패배, 경기 내용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데빈 부커가 34득점으로 버텨주고 있지만 문제는 효율입니다. 외곽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고 공격이 한쪽으로 쏠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전력 공백이 큽니다. 딜런 브룩스를 포함해서 주요 득점 자원들이 빠지면서 공격과 수비 모두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경기 초반에는 리드를 잡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샌안토니오는 외곽 폭발 공격 밸런스 홈 강세. 피닉스는 연패 흐름 전력 공백 효율 저하. 전체적인 완성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경기는 변수 없이 가도 되는 경기입니다. 샌안토니오 승, 가장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농구 분석 핵심은 명확합니다. 상승세 팀은 계속 올라가고 무너진 팀은 쉽게 회복 못합니다. 괜히 반대 방향 보지 말고 지금 흐름 그대로 가져가는 게 가장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오늘 경기 의견 남겨주시면 같이 흐름 잡아보겠습니다. 내일도 더 정확한 농구 분석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